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락카페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90년대 초반에는 이 락카페라는 곳이 유행이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DJ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술도 마시는 곳이었는데, 이번 사연은 모카우유님께서 이 락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모카우유님의 락카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정확히 95년이었다고 합니다. 모카우유님은 대학지나 관련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이었는데, 저녁에는 락카페에서 DJ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락카페라는 곳이 그렇게 깊이 있게 플레이를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조금만 익히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은 모카우유님께서도 처음엔 그 서빙 알바로 들어왔다가 동갑내기 DJ에게 조금씩 배워서 가게 사무에게 허락을 받은 뒤 퇴근 후 연습하고 출근하고 오픈 전에 청소 마치고 또 연습해서 DJ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듬감도 제법 타고 영어도 프리토킹이 가능해서 유행하는 춤과 재치있고 신나는 멘트로 금방 인기가 올라가고 모카우유님을 보러 오는 여자분들도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모카우유님을 가르쳐준 그 가장 인기가 많았던 DJ분은 가게에서 나갔고, 그 뒤로 모카우유님이 가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DJ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게에는 DJ가 총 5이었는데 그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DJ가 한 명 있었고, 모카우유님 빼고 나머지 셋은 소위 그냥 죽돌이 겸 DJ였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모카우유님과 돌아다니는 DJ가 11시 타임, 12시 타임 둘 중 하나를 했었고, 가게는 새벽 3시 조금 넘어서까지 했었다고 해요. 모카우유님은 가게에서 대부분 12시 타임을 하고 DJ 타임이 아닐 땐 급여를 더 받기 위해서 서빙 알바도 겸했었다고 합니다. 서빙을 하다가 DJ 하다가 끝나면 다시 또 서빙하는. 당시 DJ들은 모카우유님을 보면서 DJ가 되었으면 DJ만 하라면서 무슨 돈독이 올라서 서빙까지 하냐면서 모카우유님은 은근히 그들에게 따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카우유님은 사모와 주방 아주머니 눈에 들었다는데, 특히 주방 아주머니께서는 가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하게 자기 사위하지 않겠냐고 하실 정도였다네요. 그렇게 인정받는 날이 연속이던 어느 날, 그날은 진짜 비가 엄청나게 내렸다고 해요. 수업을 마치고 늦을 것 같아서 자취방으로 안 가고 바로 가게에 갔는데 생각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가게는 주방 아주머니께서 늘 오픈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이미 출근을 하셔서 가게 오픈하시고 주방에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원래 가게 청소는 새로 들어온 그 서빙 막내들이 하는데 시간도 남고 할 일도 없어서 모카우유님은 천천히 가게 청소를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방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일하는 아주머니께 이런저런 얘기를 건넸는데 주방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더랍니다. 평소 같으면 예비사위 왔냐면서 먼저 인사하시고 늘 웃으시던 분이셨는데 말이죠. 모카우유님은 그냥 계속 혼자 웃고 있었던 일 얘기하고 하는데 주방 입구에 뒤돌아서 웅크리고 앉아서는 뭘 하시는지 아무 말씀도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신가 보다 하고 혼자 조용히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데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활짝 웃으시면서 들어왔는데 예비사위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이렇게 인사까지 하시면서요. 그래서 모카우유님은 들어오는 아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주방을 봤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웅크리고 뒤돌아 앉아있던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아주머니께 이야기하지 못하겠더래요. 귀신은 무슨 귀신이냐면서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혹시라도 사무기에 들어가서 재수없는 소리 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방금 경험한 건 얘기하지 않고 그냥 태연한 척 아주머니께 인사하고 지금 오시느냐고 했더니 장좀 보고 오는 길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잘못 봤나 했었다고 해요. 모카우유님은 서빙을 보다가 DJ 스테이지에 올라가기 1시간 정도 전에 자신을 보러 온 여성분들과 그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했었다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그렇게 온 분들에게 인사를 했었다고 해요. 모카우유님은 이렇게 늘 자신을 보러 와주는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가끔 술과 안주도 돌렸었다는데 절대 가게 밖에서는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솔직히 일종의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랬었다는데
밖에서 만남을 가지면 아무래도 크거나 작거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걸 다른 DJ들을 통해 봤었기에 그 DJ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찾아온 손님들을 단 한 명도 밖에서 만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카우유님께도 정말 밖에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마음에 드는 분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중 정말 신기한 경험을 그날 하셨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주방 아주머니가 아닌 주방 아주머니를 본 그날. 그날도 그렇게 아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DJ 타임을 뛰는데 댄스 타임인데도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여자가 보이더래요. 스테이지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두웠지만 그냥 감각에 맡겨 스캔을 해도 긴 생머리에 모카우유님께서 평소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모카우유님은 음악을 들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주시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여자분이 정말 매혹적으로 느껴지더랍니다. 알 수 없는 끌림, 쓸쓸해 보이는데 섹시한, 신비함마저 느껴지는 비상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모카우유님은 자신의 타임이 끝나고 그 여자분이 있는 자리에 앉은 일행을 보니까 또 이게 아는 분들이라 자리로 가서 인사를 하고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행 3분만 있고 아까 본 여자분은 어딜 가셨는지 보이지 않더래요. 그렇다고 또 이게 아까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묻기도 그래서 그냥 조금 앉아있다가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 뒤로도 다음 댄스 타임이 시작되기까지 서빙을 하면서 그 자리를 계속 봤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여자분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혹시 취해서 거기 앉았었나 뭐 다른 곳에 있나 하고 다른 테이블을 이렇게 봐도 보이지가 않더래요. 이후 그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고 그때까지도 보이지 않기에 먼저 나갔나 보다 하고 그냥 다음에 또 보겠지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에서는 이제 사모가 식비라도 아끼라면서 출근하거나 퇴근하기 전에 꼭 식사를 챙겨주셨다는데 주방 아주머니 그 손끝맛이 좋아서 어지간한 식당보다 낫기에 가게에서 식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날도 일 마치고 퇴근 전에 다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카우유님은 식사를 하다가 밥그릇과 숟가락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때 충격에 그날 먹은 게 뭐였는지까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날은 참치김치찌개가 메인이었는데 가게에서는 찌개에도 참치를 넣지만 1인 1 참치캔으로 참치를 밥에 조금씩 덜면서 찌개를 밥에 넣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치를 덜고 국자로 찌개를 밥그릇에 떠서 살살 이제 자박자박하게 숟가락으로 어루만져 준 다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려고 고개를 드는데 아까 댄스타임 때 봤던 그 테이블에 아까 본 그 여자가 의자를 올려놓은 테이블 밑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모카우유님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밥그릇 놓치고 숟가락 떨구고 그 난리를 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쳐다봤는데 유독 사모는 모카우유님을 잠깐 보는가 싶더니 어여 밥들 먹으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덤덤히 식사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모카우유님도 다시 그곳을 봤는데 그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주방 아주머니와 사모가 주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사모가 모카우유님을 보더니 불렀고 사모는 담배 한 모금 길게 빨더니 모카우유님께 조용히 얘기를 하더래요. 원래 이런 곳에는 잡귀들이 많이 붙어 신경 쓰지 마. 오히려 아는 척하면 좋을 것 없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더래요. 전에 너 가르쳐준 얘 왜 나간 줄 알아? 그리고 모카우유님은 그 일이 있었던 뒤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가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모와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테이블 밑에서는 그때 그날 본 그 여자가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트나 단란주점처럼 요란한 술집일수록 귀신들이 좋아한다는 말을요. 저는 몇 번 들어봤는데 왜 그럴까요? 귀신들은 왜 그런 곳을 좋아하는 걸까요? 우리 이웃 중에는 귀신이나 악령보다 하루 한 끼 걱정이 더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도 마음만은 늘 그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부디 그분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